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야, 이거 쌤이 문제를 풀어봤거든. 풀어봤는데, 내가 지금 푼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 그래서 첫 번째 풀어본 방법은 수형도로 풀어봤었어요. 수형도. 그 문제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어떻게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을 쓸 수 없을 때는 수형도를 이용해서 푸는데 수형도는 직접 일일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형도는 사실은 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동시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합의 법칙을 동시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쌤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될 만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 문제는 좀 외워야 돼. 자, 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풀었냐 하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을 하려고 한다. 이웃한 사다리꼴에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자, 이웃한 건 붙어 있는 걸 이웃한 거라고 해요. 다른 색을 칠하고, 그리고 이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거든.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의 사다리꼴이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 조건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마 문제를 만든 사람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가 1단계예요. 얘가 1단계.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5단계인데, 자, 쌤이 어떻게 이걸 풀었냐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 세 가지 중에서 이해를 시키기 쉬운 게 얘하고 얘의 색깔이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한테 세 가지 색을 칠한다면은 세 가지 색을 칠한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니?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지. 그래서 자, 1단계와 5단계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도 칠해야 되고 얘도 칠해야 되니까 3 곱하기 2, 즉 6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6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단계, 3단계, 4단계를 칠해야 되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를 칠해야 되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칠하는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1단계하고 5단계를 칠하는 경우에 쌤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1단계에 A를 칠하고 자 5단계에 B를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하고 B라는 건 지금 뭐냐면은 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A, B, C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1단계에 A를 칠하고 5단계에 B를 칠했으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 2단계하고 4단계에 뭘 칠할 수 있는지 얘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해요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해본 거거든. 그래서 얘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누굴 칠할 수 있냐면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경우를 내가 생각을 했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색,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색.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A하고 C가 여기 칠해져 있으니까는 A하고 B가 칠해져 있으니까 내가 C를 칠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단계와 4단계는 자, 2단계, 4단계에서 칠할 수 있는 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은 색.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한 가지 경우. 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 얘를 이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칠할 수 있는 것은 자, C는 칠할 수 있고 여기에 누굴 칠할 수 있냐면 얘하고 다른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나 C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잖아. C를 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C나 B밖에 안 돼요. C를 칠하고 그리고 여기 A를 칠하는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B를 칠하고 여기 A를 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는 경우, 이렇게 칠하는 경우, 이렇게 칠하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2단계, 4단계를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얘가 바로 3단계지, 3단계. 3단계의 색칠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같은 색을 칠한 경우에는 3단계에 여기 C를 칠했잖아. 2단계하고 4단계에 C를 칠했으면 3단계에는 A나 B나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만약에 2단계와 4단계에 다른 색을 칠했으면 바로 3단계에는 여기 지금 보세요. B하고 C를 칠했으면 여기 A밖에 못 칠하지. C하고 A를 칠했으면 여기 B밖에 못 칠해요. 자, B하고 A를 칠했으면 여기에 C밖에 못 칠해. 그래서 다른 색을 칠한 경우는 한 가지, C단계에는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쌤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건을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으로 나누냐 하면 이 4단계에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이 4단계에서 이 4단계에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위의 경우의 수와 밑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단계, 5단계를 칠하는 경우의 수와 2단계, 4단계를 칠하는 경우의 수와 3단계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다 일어나야지 전체 색깔을 칠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얘들은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단계, 5단계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였고 2단계, 4단계에서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고, 자, 이 경우에 3단계에서 색깔을 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돼서 얘들을 다 곱해주면 12가 됩니다. 자, 2단계, 4단계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1단계, 5단계에서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똑같이 6가지 경우였고, 자, 2단계, 4단계에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는 바로 3가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2단계, 4단계에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 3단계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얘가 18이 돼서 얘하고 얘를 두 개 합의 법칙 더해주니까 바로 30이 나왔습니다.